53쪽이죠. 이것도 좀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많이 옮겨난 문제예요. 그래서 교재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뭐 쉬울 겁니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 중 바르지 않는 걸 고르시오. 바르지 않는 거니까 뭐예요? 틀린 걸 고르는 거죠.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뭡니까? 선거,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로서 내가 국정에 감시 활동을 하는 거죠. 국정에. 그래서 뭐 경제정의 경실련이라든가 그런 단체가 있어요. 또 소비자 보호 단체에서 또 국회의 의원들이 잘 활동하고 있는가, 시민단체 활동함으로써도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자기가 의견을 올릴 수도 있죠.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대중교통은 버스 타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지하철 타는 거, 또 국민투표 하는 거죠. 내가 국민투표를 해서 어떠한 정책을 실행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대통령제인데 내각제로 한다는 말도 있고, 지금 올 후반기부터는 지금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2년으로 2번 해서 임기를 연임하는 거로 바뀌자 하는 말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국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봐요. 그래서 국민 투표를 합니다. 2번 민주국가에서는 나랏일을 세 기간으로 나누어 맡아 합니다. 이 세 기간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뭐 시험에는 쓰는 건 나온 건 아니지만 여기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뭐 세 기관인 건 뭐예요? 상권 분립이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는 민주선거의 4가지 원칙을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보통선거는 몇 살이라 그랬어요? 19세 이상, 직접선거라 그랬죠. 간접선거 대리인이 투표한다는 거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평등선거다. 누구나 한 표밖에 안 준다. 비밀선거, 그걸 내가 투표한 거에 대해서 공표할 필요가 없다. 공개선거는 아니죠. 뭐 그 전에 일부 이제 정치 투표를 할 때 조작할 때는 뭐 표 보이고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북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 그러네요. 인민위원회 보면 손 들잖아요. 손. 그래서 손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100% 찬성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비밀선거를 한다. 4번 가정에서 부모님이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처럼 나라가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이 마음 놓고 잘 살 수 있도록 살림하는 곳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살림하는 거죠. 국가가 살림하는 거니까 행정부고 구에서 살림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구가 구로구입니다. 또 영등포구입니다. 그랬을 때는 살림하는 곳이 어디죠? 구청이죠. 구청. 또 서울은 25개 구가 있으니까 시청에서 서울시의 모든 역할을 하는 거다. 행정부라니까. 나라가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이 마음껏 잘 살 수 있도록 살림을 하는 것은 행정부고 구로구나 영등포구 할 때는 구청이고 서울에서 살림하는 곳은 시청이다. 네, 행정부 어려워요? 다음 보기는 누구의 권한 및 하는 일을 말하는지 쓰시오. 안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 법률을 집행하고 제출하는 것이다. 제출한다. 국군의 최고 통구권자가 통수권자라 그래. 통수권자로 국군을 지휘 통솔한다. 공무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법관 등을 임명한다. 누구죠? 대통령이죠. 대통령.
대통령은 법률을 집행하는 거라 그랬죠. 또 국군을 최고 통수권자로 해서 지휘 통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법을 어긴 경우에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곳은 어디예요? 법원이라고 그러죠. 예? 민법, 판결을 내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곳이라는 것은 뭐야? 하고자 하는 곳이라 그랬기 때문에 어디 위치라든가 어떤 장소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는 법원이라고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법을 어기에 어느 법에 따라서 처리합니까? 그럴 때는 형법이죠, 형법. 예? 물어보는 거. 유지하는 곳. 강의하는 곳이 어디예요? 학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강의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럼 한국어로 강의합니다. 중국어로 사용하자 한국어로 강의합니다. 민주주의 선거 4대 원칙과 관계 있는 것끼리 서로 이으시오. 보통 선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20세가 되면 19세라고 바뀌었나요? 19세죠. 19세. 예? 19세가 되면 투표권은, 예? 주민등록은 17세 아니에요? 주민등록증은 17세. 옛날에? 지금 17세지 옛날하고 뭐가 있어? 그 전에 18세에서 17세로, 주민등록 17세로 나오는 거 있는데요? 네, 한번 찾아볼게요. 주민등록 17세예요. 평등선거. 다른 사람이 누구나 똑같이 한 표 오는 거는 평등이죠. 직접선거는 직접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거죠. 비밀선거는 다른 사람 모르게 하는 거죠. 국회에서 하는 일로 바르지 않는 것. 국회에서 하는 일은 법을 만든다 그래. 집행은 누구예요? 행정부라 그랬죠. 법률을 제정이라 그래. 개정한다. 법을 고친다. 예산안을 심의한다. 확정한다. 국정감사라든가 조사를 한다. 탄핵 소추를 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를 했잖아요. 하다가 헌재에서 무효라는 게 처분이 나와서 다시 집권했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일은 법률을 제정하는 거다. 법률 제정. 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제정이 중요합니다. 또 제정이나 개정, 고친다. 개정한다 그러죠. 고친다. 법을 고치고 또 예산안을 심의한다. 심의. 다 한자어거든요. 한자어. 국정감사. 그래서 국정감사하면 이제 하반기에 국정감사합니다. 각 정부가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가 권한이 세죠. 행정부 최고 책임자는 누구인지 쓰시오. 대통령이죠.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외국에 나갔을 때 나라 안에서 대통령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국무총리라 그랬죠. 사법부의 제일 높은 사람 대법원장. 정운찬 씨가 현재 국무총리죠.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는 것은 행정부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 그리고 이들로 구성되는 국무회의가 있다. 맞는 거죠. 국무회의 참석하려는 장관을 각 부처의 최고 책임자이다. 맞죠? 각부 장관은 국무총리에 여러 가지 일을 맡긴다. 국무총리가 맡기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가 장관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기는 거겠죠.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밑에 장관으로 현재 돼 있어요. 각부 장관은 부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중요한 나란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죠. 행정부 여러 부에서 하는 일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3번 기획재정부는 나라 살림의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거죠.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비롯한 평생교육,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는 외국의 무역이나 조약을 체결하는 거죠.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 대화 및 교류에 대해서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떤 일 하나요?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고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는 거죠.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는데 거기에는 경찰청도 있고 소방방재청도 있고 그래요. 행정부에서 국민의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두고 있는 기관은 무엇이에요? 뭐예요? 뭡니까 이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좀 이번에 바뀐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오른팔인 누구 먼 사람이 지금 권익위원회 위원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시면 해결해 준답니다.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행정부 회계감사와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기관은 감사원. 좀 어렵네요. 감사원은. 알면은 좋지만. 그다음 16번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해치는 환경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과 사업을 추진하는 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예? 청소년 보호법? 예? 청소년 뭐예요? 보호위원회? 청소년 보호위원회? 답 안 나와 있어요? 답 안 들었어요? 답 안 들었나요? 예? 시험 문제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니까 17번 볼게요. 예? 국가의 치안 유지를 위해 행정자치부, 옛날 말이죠. 행정안전부라 그러죠. 예? 행정안전부 산하에 둔 기관으로 치안, 방범, 범죄, 수사, 경비, 교통, 국가 보안 등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기관은 무엇인지 쓰시오. 뭐예요? 경찰청. 경찰청 밑에 지방경찰청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그렇죠. 각 구에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 서울에서는 9단위로 있는 것 같아요. 경찰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지방경찰청 이렇게 지방경찰청 또 도경찰청 도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18번 방금 그게 경찰청이라 그랬죠. 경찰청. 경찰청이고 경찰청의 밑에 경찰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쓰는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대략 물어보는 게 경찰서는 많이 물어봅니다. 18번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에는 대법원이 있고 그 아래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있다. 그래서 가정문제를 다루기 위한 가정법원도 있어요. 가정법원 등 같은 특수법원을 따로 두고 있으며 법률이나 사회주의 헌법에 맞는지를 판정하는 헌법재판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위원회에 그게 탄핵 사유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했죠. 또 국가를 수도로 옮기는 것은 또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를 옮기는 것은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대통령의 권한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판결도 해서 헌재가 요새는 권한이 세졌어요. 또 가정법원이 뭐냐? 주로 이제 요새 성인이니까 가정에 대한 건데 주로 이제 여러분들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이혼 같은 거 그런 쪽에 또 호적 그런 것도 가정법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배고픔을 참지 못한 장발장은 결국 가게의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빵을 집어 먹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가게 주인과 경찰이 장발장의 뒤를 쫓았습니다. 장발장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다루는 재판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형사재판이라 그러죠. 예. 또 나무새에 살던 김영수 씨가 집을 장만하여 이사를 갔더니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집주인이 빚을 지어 김영수 씨가 살던 집이 은행에 담보로 넘어갔어요. 은행에 담보로 넘어갔는데 김영수 씨는 전세줄을 줄 수가 없다는 집주인을 상대로 재판하려고 한다. 이거 무슨 재판이라 그래요? 민사재판.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에 관련 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별법이 있어요. 그래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 월세를 사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는데 월세 살면은 거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장받아요. 보호받아요. 경매 당해도 6천, 서울은 6천이죠. 6천까지 보장을 해주니까 6천 다 받는 건 아니고 6천에서 3분의 1이니까 한 2천만 원까지는 보장받아요. 그리고 뭐 이제 만약에 그걸 보장을 다 받으려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등기부 등본을 갖고 오시면 제가 더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해서 너무 많이 담보로 있으면 전세가 1억짜리 같은 거 6천 이상 흐르려면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또 이제 한국에는 공인중개사 부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확인해 주니까 잘못됐을 때는 그쪽에 책임도 지고 그러니까요. 21번 나란히를 국회, 행정부, 법원에서 나누어 맞도록 한 까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상권 분립이죠. 견제하고 균형을 하기 위해서. 견제하는 거죠. 서로 간에 너무 일방적으로 독단하면 독재주의가 되니까. 남과 북이 분단된 후 달라진 점이 아닌 것은 달라진 것은 뭐예요? 언어가 좀 차이 있잖아요. 지금 언어가. 또 풍습도 좀 차이 있고 또 경제력도 좀 차이 있잖아요. 좀 남한은 잘 살고 북한은 현재 좀 어렵죠. 또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북한은 핵무기를 열심히 만들려고 그러고 남한은 경제 발전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어제 그런 말 들었어요. 줄넘기, 우리 한국에서는 줄넘기라 그러는데 줄뛰기라 그러나요? 줄뛰기 알아요? 줄넘기를 줄뛰기. 그런 차이점이 언어도 차이가 있겠죠. 얼음도 보숭이 뭐 그런 말 있죠. 23번 한반도 분단이 주는 어려움으로 바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분단이 주는 어려움이잖아요. 어려움. 북한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였다. 민주주의가 발전해요? 공산주의가 발전하고 있지? 국방비가 줄어들었어요? 분단이 되니까 서로 싸우려고 그러니까 국방비가 늘어나는 거죠. 우리 민족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죠. 남한과 북한이 합쳐지면 국방비가 매년마다 40조 써요. 그러면 그런 돈을 절약해서 해서 집을 지어줄 수도 있고 청소년들한테 학교를 보내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국방비를 줄이면 소액 집을 지어줄 수도 있고 많은 재산이 예산이 많이 남죠. 이산가족이 모두 만난 건 아니죠. 서로 관심이 없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통일을 이룩해야만 하는 까닭이 아닌 것은 통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또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을 위해서 또 뭐예요? 경제적 발전도 이루는 거잖아요. 또 세계가 남한과 북한에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죠. 그래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거죠.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라고만 하기는 좀 곤란하다. 다른 나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꼭 뭐 통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되면 남한과 북한이 되면 인구수로 7천만 정도 8천만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제 제가 이런 말 드리면 곤란하지만 통일을 원하는 국가는 없어요. 중국도 원하지도 않고 북한도 일본도 원하지도 않고 오로지 우리나라 민족만 원할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런 것들이 보면은 좀 예산이 낭비가 되잖아요. 좀 예산이 낭비가 되고 또 지금 우리나라의 잠수함이 지금 우리나라 배가 초기함이 침몰됐고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우리나라 수출하는데 지장도 많이 있잖아요. 수출하는데.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계시더라고. 교포분들은 좋으시겠어.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는 중국 간다 그러더라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얘가 죽든 말든가 자기는 중국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중국에 영주권 하나 따고 싶어요. 따는 방법을 좀 알고 싶어. 통일이 된 후 우리나라 모습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통일이 된 후에 우리나라 모습, 가족이 흩어졌잖아요. 이산, 상봉, 서로 만나는 거죠. 상봉하고. 또 문화의 동질성도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또 북한이 자원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북한이 자원이 많다 그러는데 철강석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은 자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자원이 있어요. 북한이. 그래서 효율적 이용할 수 있고 또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거죠. 핵무기 개발? 통일이 되는 핵무기 개발은 아니죠. 핵무기 벌써 핵무기는 말 안 할게요. 핵무기는 동북아에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참제국가예요. 중국도 핵무기 있죠. 러시아 핵무기 있죠. 미국도 핵무기 있죠. 대만, 일본 참제국가예요. 한국도 참제국가. 일본 같은 경우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일본도 핵 발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하루 만에 원자폭탄을 만든다는 말도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그 나머지 우리나라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돼 있고. 중국만 원자탄이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나라가 노력한 일들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스포츠 이렇게 남북한 이렇게 같은 팀으로 했잖아요. 문화도 교류했죠. 또 이산 가족이 서로 만났고 경제 교류도 이루어지고 식량도 지원해 줬잖아요. 식량 지원해 주고 또 무기는 지원하지는 않죠. 근데 자기들이 돈 주면 무기를 사는 거든 개발하는 거로 쓰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북한에서 그때 어느 해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역사를 여기 근대사인데 80년도인가요? 그때 우리나라가 그때 재해가 당할 때 북한에서 식량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한 정부에서 받은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로 북한에서 식량 지원하고 옷이 왔습니다. 옷이 왔는데 저도 이제 도시에는 안 줬어요. 시골에만 줬어요. 이게 홍수가 나서 그랬더니 옷감은 양복감이고 쌀이 왔는데 쌀이 주로 찹쌀로 보는 것 같아요. 찹쌀. 그러니까 아마 북한의 쌀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쌀하고 다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로 약간 찹쌀 기능이 있고 밥을 해 먹는데 밥이 없어서 주로 떡을 많이 해 먹었다 그럽니다. 쌀을 그때 한번 원조가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자신 있다고 한번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또 북한에서는 가난한 또 남한 또 도와줬다고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죠. 그때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 옷 같은 거 천도 이 양복감을 좀 보내왔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돈만 좀 비싼 거 많이 있잖아요. 이제 없는 사람들은 그거 갖고 양복 입을 수도 있겠지만 좀 그때는 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뒤로 받았기 때문에 많이 지원도 해주고 그래요. 남북한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의 협력을 이루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알맞지 않다라는 거 틀린다라는 거죠. 북한을 잘 이해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을 도와주는 거죠. 또 신문이나 방송을 서로 공개하면 아직은 공개는 안 돼 있는데 공개를 하면 좋겠죠. 또 남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왕래한다. 자유롭게 왕래하면 친인척들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금강산 유람선 관광을 꼭 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금강산 유람선 관광하는데 우리가 100불을 줬어요. 100불. 1인당 100불을 줬는데 그게 그 돈이 전부 김정일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김정일이 호주머니에 들어갔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꼭 한다. 그런 말 하는 것은 좀 틀리는 거죠. 꼭 반드시 이런 거 있어요. 한국의 시험에 이런 거는 안 나오는데 이제 이런 한국 시험에 이런 거 좀 나옵니다. 꼭 반드시 이런 말일 때는 좀 잘 읽어보셔야 돼.
100%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전혀 그런 말을 쓸 때는 잘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쩐다고요? 꼭 반드시 전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게 조금 의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된다. 예? 이산가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산가족이 뭐예요? 우리가 남한과 북한에 나눠서 친척들이 흩어져 사는 거죠. 이산.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편지나 자유롭게 연락할 수가 없죠. 이산가족 흩어져 있지만. 대부분 이산가족 방문이 다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죠. 아직도. 판문점에 자유롭게 만납니까? 어떤 날 있으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기분만 좋으면 한 번씩 만나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를 잘 모른다. 잘 모르는 사람도 있죠. 아는 사람만 만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난 것 같아요. 또 8.15 강복과 함께 헤어졌다. 8.15 강복과 함께 헤어진 건 아니죠. 언제 많이 헤어졌어요? 6.25 전쟁 이후로 또 많이 헤어졌겠죠. 8.15 강복이 되고 나서 남한 정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남한과 북한이 좀 통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이제 소련이 들어오면서 좀 그랬죠. 다음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9번 32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주로 쓰기로 나왔는데 가로 안에 쓰는 거로 나왔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하나씩은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신 게 좋아요. 보기에서 고장 사람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기관을 모두 골라 기호로 쓰시오. 이거는 좀 어렵네요. 생명과 재산이에요. 어디입니까? 생명과 재산이니까. 소방서 생명과 재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불나니까 구조해주니까 생명. 경찰서는? 경찰서도 내가 생명을 도둑 맞을 때 지켜주잖아요. 예? 또 보건소는? 보건소. 내가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잖아요. 감기, 신종 인플루엔자 났을 때 접종하잖아요. 보건소. 보건소가 어딘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보기의 기관들 중 성격이 다른 걸 모두 찾아 고르시오. 성격이 다르다는 말을 좀 요새는 좀 어렵게 많이 써요. 근데 이거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몇 페이지 하는 줄 알아? 정선영 씨? 57쪽이야. 58쪽. 예. 성격이 다른다라는 말은 주로 여기는 공공기관이에요. 소방서, 교육청, 구청, 경찰서, 세무서, 보건소, 우체국은 공공기관인데 은행, 신문사는 공적 기능을 가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사적기관이라고. 회사라고. 회사. 은행, 신문사는 뭐예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국은행도 있지만 민간은행도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은행과 신문사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문사 지원해주는 서울신문도 있지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는 사적 개인이 운영하는 신문사예요. 중국은 신문사가 개인이 운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은행은요? 은행. 국가에서 다 운영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중국도. 중국에 있는 뭐 항공기 전부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그 항공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방서, 불 끄는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죠. 교육청, 학교 가려는 것도 교육청이, 구청, 국가에서 하는 거지.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세무서, 세금 걷는 곳이에요. 국가에서 하는 거죠. 보건소, 우체국, 우편, 요새 우표도 편지도 안 붙이는데, 왜 뭐 그분들 월급 주고 그러려면 국가에서 운영을 해야죠. 서로 연락을 한다던가, 정보 붙인다던가 하는 경우.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 미음, 지읒은 성격이 다른 기관이고 나머지는 한 거다. 여기 보면 미음 기관에서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미음 기관이 뭐예요? 디귿 기관인군요. 구청에서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뭐예요? 경로당을 많이 짓는다. 맞아요? 경로당을 짓습니까?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넓힌다.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한다. 학교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마련해준다. 고장의 전통문화를 보존한다. 뭐예요? 어느 게 틀려요?
어려워요? 디귿이 뭐예요? 디귿이 뭐예요? 디귿이 구청이잖아요. 경로당 많이 지어주잖아요. 나이 드시면. 지금 요새 한국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은 노인네들이라 그러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좋아졌어요. 경로당 많이 있어서 너무 많이 지원돼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뭐 노래교실, 먼교실 아주 살만해요. 살만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넓히죠. 구청에서 길이 좁을 때는 각 구에 있는 일을 도로도 넓히고 그렇죠. 민원서류를 또 민원서류 온라인이 뭐예요? 컴퓨터로도 발급해 주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학교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마련해 준다. 학교 시설 마련해 주는 경우는 어디예요? 교육청이지. 교육청. 학교는 교육청이에요. 고장의 전통 문화를 보존한다. 그런 경우도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좀 어렵나요? 학교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마련해 주는 경우는 교육청이 뭐예요? 교육청. 학교에 관리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뭐가 있어요? 우리 학원 같은 것도, 우리도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가된 학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학원도 관리하는 데가 교육청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공공기관을 보기위해서 찾아 이름을 쓰시오.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무료로 치료해 줍니다. 질병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검사 예방 접종을 합니다. 어디죠? 보건소. 공공기관 하는 일이 바르게 연결된 걸 모두 고르시오. 교육청은 여러 가지 교육 행사와 교사를 연수해 열고, 소방서는 화재를 진압하고 위급한 환자를 구조해 주는 거죠. 경찰서는 뭐예요? 범죄 예방이라든가 단속하는 거죠. 여러 복지시설과 생활보호 대상자를 도운 데는 어디예요? 구청이죠. 우체국은 편지와 소포 배달하고 예금과 송금 업무를 합니다. 복지시설과 생활보호 대상자 독증 데는 어디예요? 구청이라 그랬죠. 공공기관이 있는 곳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어디입니까? 공공기관이 있는 곳 특징은 뭐예요? 고장의 중심지에 있겠죠. 교통이 편리한 곳에 구청이 있잖아요.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아 조용한 곳에 있어요. 사람들이, 구민들이 찾아가야 되니까 교통이 편한 곳, 또 조용한 곳이 아니라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그런 데 있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33번. 공공기관과 하는 일 바르게 연결된 거를 고르시오. 그럴 때 교육청은 여러 가지 교육 행사를 한다 그랬죠. 교수 연사연수 열고, 소방서는 화재를 진압하고 위급한 환자를 구제하고, 경찰서는 범죄 예방, 범죄 단속, 또 여러 복지시설과 생활보호 대상 돕기는 구청에서 한다.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니까 다 알으셔야 돼. 이거는 우리 실생활에서 관련된 거니까. 우체국도 알아야 되고, 예? 우체국, 보건소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특징은 뭐냐? 편리한 곳이죠. 고장의 중심지이고 교통이 편리하고 여러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많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되죠. 알아야 됩니다. 35번.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것은, 도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도시가 뭔지를 또 한번 하기 위해서 도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가 뭡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도시가 인구가 증가해서 일자리가 뭐 많아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인구가 감소하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많아집니까? 인구가 증가되니까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죠. 식당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어떤 일이 많고, 도시에서 차가 많이 많아지니까 주차시설이 부족하죠.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라 그래요. 이게 교통이 많아져서 체증이 심각돼 있다.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 된다 이 말이죠. 또 각종 생활하수와 쓰레기 등이 늘어난 환경오염이 심각하죠. 36번. 물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맞은 걸 고르시오. 물의 오염에 대해서,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한번 볼게요. 폐수청과 시설을 설치해야죠. 물을 관리하니까 물 오염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오염물질을 막는 법을 만들고, 자가용 대신에 지하철을 타고 비닐봉투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거죠. 모두 고르시오라 그랬어요.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폐수 정화 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물 오염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뭐예요? 오염 물질을 막는 법도 만들고 자가용 대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어떤 일이 있어요? 물이에요? 대기예요? 공기잖아, 공기. 자동차는 뭐예요? 대기가 오염이 되잖아. 대기가 뭐예요? 대기. 공기, 수질, 물은 수질이라 그럽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수질, 대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시면 손 들어보세요. 수질, 물. 몰라요? 시험 문제는 이런 거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써드릴게요. 혹시 이거 한국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수질 관리여자, 수질. 그다음에 대기, 공기가 안 좋다. 대기. 이게 수질 한번 써볼게요. 수질. 물이에요, 물. 물이 질이 안 좋다. 수질. 또 대기. 공기잖아요, 공기. 대기에서 이건가요? 대기? 이거요? 네, 맞아요? 이건가요? 수질 대기. 이게 수질 대기가 있습니다.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